말을 안 하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무조건 해야 될 말은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상대방이 기분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워딩이라고 생각을 해요. 워딩. 어떤 단어를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게 특히 한국에서는 외국에서도 중요하겠지만 한국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는 말이 네. 괜히 나온 게 아닌 게 중요한 게 뒤에 있어요. 어순에 코드의 워딩을 잘못하면 그냥 뒤에 말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에는. 저도 고심을 했는데 그 결과 나온 게 좋은 스킬 중 하나인데 뭐, 왜, 아니를 쓰지 않는 거예요. 예시를 하나씩 들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뭐가 그렇게 불만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봐요. 만약에 뭐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힘이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만 해도 기분 나빠 나 이렇게 딱 느껴진단 말이에요. 네. 뭐라는 단어가 주는 그 힘이 부정적이에요. 네. 긍정적이지가 못해요. 그래서 저는 뭐 왜 아니라는 걸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 단어들은 일단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뭐를부터 설명을 해보자면은 뭐 대신에 어떤 것이라고 대체를 하면 훨씬 더 문장이 부드러워져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어떤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문장이 부드러워지죠. 그쵸, 확실히 다르네요. 만약에 여자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여자친구가 표정이 안 좋아요. 내가 집중하고 싶은 거는 여자친구와의 좋은 시간이고 좋은 감정 교류를 나누고 기분 좋게 집에 돌아가고 싶은데 얘가 자꾸 표정이 안 좋으니까 나까지 기분이 나빠져. 앞서 말한 부정적인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죠. 비언어적으로. 이제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여자친구한테 너 오늘 뭐가 그렇게 뭐 문제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오늘 뭐 어떤 게 잘못됐나? 내가 좀 잘못한 거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더 여자친구가 화를 안 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쵸. 만약에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거 몰라서 물어?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어떤 것이라고 단어를 대체를 하면 훨씬 더 나은 대화가 될 수 있다. 네. 왜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너 왜 그래? 왜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면은 어때요? 부정적이죠? 그렇죠. 왜 자꾸 그렇게 함으로써 내 신경을 긁느냐 이런 비언어가 포함된다면 더 공격적으로 말할 수 있겠죠. 네. 왜라는 말을 씀으로써. 하지만 왜 대신에 이유라는 걸로 대체를 이유? 하면 돼. 왜 자꾸 그래?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훨씬 더 딱 부드러워졌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 라고 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앞서서 뭐를 어떤 것이라고 대체함으로써 얻는 것처럼 우리가 대화를 하는데 좀 더 윤활유가 되는 거예요. 싸우지 않게 하는 거예요. 워딩을 좀 조심히 해야 된다라는 것의 목적은 우리가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싸우지 않고 대화를 할 수 있는 방향에 집중이 돼 있어요. 어렵긴 한데 이게 진짜 좋은 스킬이에요. 기억해두면은 대화를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한국 사람들이 되게 자주 쓰는 표현인데 아니 그게 아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앞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러면은 아니라고 단어를 꺼냄으로써 그게 아니라 자체가 부정적인 뉘앙스 뜨게 돼요. 네네.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런 것도 있는데 내 생각은 이래.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뭐 왜 아니만 인생에서 삭제로 해버리면은 훨씬 더 원활한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네. 근데 입에 붙은 사람은 좀 고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왜 아니? 그것도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는 진짜 고치기가 힘든 게 약간 접두사처럼 아니 그렇죠. 의식을 하더라도 그건 아니지 않나? 뭐 그냥 내가 자체가 그냥 이 말을 부정하고 싶어. 그러면 아니가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맞아. 뭐랑 왜는 좀 달라요. 그냥 뭘 쓰려다가 이거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고 뭐 대신에 어떤 거 이렇게 쓰고 왜는 이유로 바꾸고 이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뇌에서 처리가 가능해요. 근데 아니는 아니 근데 이게 말이 되나? 뭐 이렇게 하게 돼요. 이 아니라는 거는 조금 고치기가 힘드니까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선 부정 후 긍정 화법이라는 게 있어요. 앞에서 안 좋은 말 하고 뒤에서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병 주고 약 주고죠, 쉽게 말해서. 근데 이것도 예시를 들어보면은 친구가 있는데 얘가 잘생겼는데 어깨가 좁아. 선 부정 후 긍정 화법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 잘생기긴 했는데 어깨가 좁아서 좀 여자한테 안 먹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그럼 어때? 기분 나쁘죠? 그쵸. 잘생기고 다 필요 없고 어깨 좁으니까 안 된다 이 말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화법을 생각을 하고 얘랑 잘 지내고 싶어. 네네. 얘랑 뭐 굳이 싸우면서 지내고 싶지가 않아. 만약에 그런 의도로 가졌다면 너는 어깨가 좁긴 한데 잘생겼으니까 여자들한테 잘 먹힐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어깨 좁은 거는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잘생긴 게 강점으로 되니까 넌 잘 될 거야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이게 네. 어순이 하나가 바뀌었을 뿐인데도 그냥 앞뒤만 바뀌었을 뿐인데도 느껴지는 메시지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거는 어떤 대화에서든 꼭 넣으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대화를 원활하게 하는 데 있어서 솔직히 뭐 싸우고 싶으면 다 좋은데 너 여기 이게 단점이니까 그것부터 고쳐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네네. 이 사람이랑 싸우고 싶지 않고 이 사람이랑 조금 어색하다 만약에 그러면은 누구누구 씨는 이런 게 부족하긴 하지만 이게 장점이니까 이거 잘 살려봐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훨씬 더 좋다. 무조건적인 칭찬보다는 나에 대한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먼저 얘기하고 뒤에 긍정적인 거 얘기하는 게 오히려 나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칭찬만 하게 되면 약간 입에 발린 소리 같잖아요. 추가로 더 말을 하자면 싸우는 상황인데 싸우고 싶지 않아 할 때도 그 화법을 구사함으로써 싸움을 무마시킬 수도 있어요. 이것도 여자친구 얘기 들으면 얘가 이쁜데 성격이 더러워. 그러면 너는 이쁘긴 한데 성격이 너무 더럽다. 이러면은 싸우자는 거고. 네. 성격이 조금 모난 면이 있지만 정말 이뻐서 다행이다 진짜. 이쁘면 다냐? 뭐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장난스럽게 얘기를 하면서도 지적을 하지만 그거를 덮어줘서 너가 기분 나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처음 들어봤어요. 이것도 의식을 안 하면 이 화법을 사용을 못 할 것 같아요. 의식적으로 맞아요. 안 하면. 말을 예쁘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능력이자 자산인 게 저한테도 그런 능력은 원래 없었는데 뭐 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제가 말을 이쁘게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제가 말하는 데 있어서 가끔 뭐 엿같다 뭐 이런 표현을 하긴 하지만 네네. 순화시켜서 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쵸. 훨씬 순화시키는 거죠. 조금 더 많이 순화시키면 이쁘게 한다는 말을 많이 듣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거는 어느 정도 믿으셔도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네.